소개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남지 C&D 대표이사 송승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다 신분증 확인하면서 다 입장하셨죠?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중구 화학동 중앙시장 일대에 있는 지주분들입니다. 오늘 이 행사의 주체이신 송세영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동 토지 소유자 모임 대표 송세영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화학동 토지 소유자님들 그리고 개발 설명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우리 이정미 부의원님, 소재권 의원님 맡고 왔다 가셨고 박영환님도 오신다 약속했는데 급한 사정에서 접수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중구청 도심전기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여러 협력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화학동 중앙시장 일대 개발에 많은 관심과 여러 토지 소유자님들의 바람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이번만큼은 꼭 낙후된 우리 화학동 지역을 명실항부한 명품 도시로 재탄생하자는 의지도 담겨 있어 저는 너무 고무적으로 생각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 저희가 준비한 화학동 중앙시장 일대 개발 계획을 잘 들어보시고 토지주님들께서 동참하여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가능한 사업임을 알려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도 오고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진행 사항은 오늘 설명에 앞서서 사실 여러분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좀 아셔야 될 게 중구청에서 이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직접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구청 도심정비과입니다. 도심정비과가 뭐 하는 데냐? 개발해야 하는 데입니다. 개발. 신당 19역 주택 재개발, 그 다음에 지역주택,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주택. 개발이라는 형태는 다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뭐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설명회를 한다 보니까 시청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구청이 왜 개발하는데 가서 설명하고 자빠졌냐? 아니 뭐 구청이 설명하는 거 보면 누가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중구청은 민선 8기 들어서 지역 중구가 서울의 중심이지만 너무 낙후돼서 이제 좀 개발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저희의 정책이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 대전 여기에서 우리한테 개발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찾아다니면서 설명 잘하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우수상을 줘서 국토부 장관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러면 궁금한 거 설명해드리고, 근데 그 개발주체가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누가 요청하더라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우리 송 회장님하고 이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친해서 얘기 나왔나?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 계획을,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끼리 마음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겠다고 100% 동의를 해도 구청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청에서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보니까 반가운 얼굴 2대1 우리 회장님 오셨는데 우리 회장님이 땅이 많으신가 봐요. 여기도 땅이 있네요. 예, 부자가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항학동, 그 다음에 특히 중앙시장 이쪽은 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면 대한민국에서 토지 등급이 가장 높은 고급지입니다. 신당동이든 약수동이든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개발을 하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종상향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상향이 뭐예요? 땅 등급도 소고기처럼 등급이 있어요. 1종, 2종, 3종, 준주거, 상업. 그렇게 해서 1종은 아무리 네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4층 이상을 못 치게 합니다. 그러면 같은 땅이어도 상업지역에 있는 100평하고 저기 1종에 있는 100평하고는 가치가 10배 이상 또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왜? 아무리 100평을 가지고 있어도 4층밖에 못 치니까. 2종은 7층, 3종은 몇 층 해가지고 각자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등급에 따라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규모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개발을 가면, 설명회를 가면 우리는 종상향 해주세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종상향 해주세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주문인데 세상에 황학동은 이미 여러분들은 종상향 부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어떻게 됐어요? 최고 등급의 땅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상업지역에 몇십 층 건물이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중앙시장 보면 그래봐야 2층. 예? 50층, 60층 지을 땅에다 2층 짓고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시장이 장사라도 잘 되면 그래 그래도 돈벌이 되니까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장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지역에 이 높은 등급의 땅에 지금도 계속 70년대 80년대 그 중앙시장의 추억만 가지고 버틸 것인지 이제는 다른 방법에 새로운 방법에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저희 중구청도 이제 더 이상 이 전통시장의 맹문만 가지고는 황학동이 활기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황학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발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저희 중구의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황학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엊그저께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 올해 안에는 가시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황학동의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등급은 최고 등급인데 높이 못 짓게 해놨습니다. 내 땅이 다른 지역의 상업지역은 30층, 50층, 60층 지을 수 있게 해놨는데 이 땅은요 상업지역인데 높이를 꽉 눌러놨어요. 30m, 40m.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바뀌면 층수를 못 올려서 사업성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먼저 높이를 푸는 이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또 차질 없이 잘 될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지구단위계획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많이 들으셨죠? 다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거. 그건 들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뭐야? 예, 지구단위계획은요 사실은 개발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땅을 잘 관리해서 각자 집을 짓게 하는 계획인데 특별하게 이 지구단위계획은요 특별한 묘수가 있습니다. 어떤 묘수가 있느냐? 아까처럼 법에서 도시계획에서 높이를 눌러놨거나 아주 못 짓게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법으로 그것을 확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유튜브인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뭐라고 했느냐? 지구단위계획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돈이 되는 정보. 또 이 사람은 토지 투자의 성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토지의 가치가 증대된다. 또 알아야 돈 번다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잘 알면 활용을 잘하면 돈이 되는구나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법 위의 법,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구단위 계획의 힘은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계획 중에서 상당히 파워가 셉니다. 건축법에서, 발음법에서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 규제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황학동이 상업지역인데 높이가 낮춰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100% 동의해가지고 개발을 해도 사업성이 없습니다. 30m 지어가지고 뭐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높이지 않을 없앨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던 계획 가지고는 안 돼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수법을 통해서 높이를 확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 등급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이만 풀리면 이제 사업성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야 재개발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황학동에 도입하고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잠깐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아, 지구단위 계획이 좋은 말만 다 들어가 있죠? 증진, 개선, 양호. 지금보다 못하게 하거나 규제하거나 이게 관리하거나 이게 아니고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요, 조금 까다로운 법이에요. 내가 지구단위 계획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자, 문은 이쪽으로 내 주차장은 뒤로 가야 돼. 여기에 줄 맞춰서 건물 지어야 돼. 건물 색깔은 뭘로 해야 돼. 이걸 다 정할 수 있어요. 또 지구단위 계획에서는요, 여기 보니까 공동개발, 지정개발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땅은 네 혼자 짓지 말고 둘이 같이 지어야 돼.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니, 내 땅에다 내가 건축허가 받아서 집 지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지구단위 계획은 안 돼. 이 땅은 네 혼자 지으면 안 돼. 앞집하고 뒷집 같이만 지어야지만이 허가 드릴 거야.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또 이 땅 혼자 가지고는 안 돼. 이 땅에 건물이 크게 들어오려면 뒤에 있는 두 필지 합해가지고 같이 지어야 돼. 안 그러면 건축허가 안 되죠.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신기하죠? 예,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건축 계획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이것은 토지에 대한 계획 플러스 건물 계획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입체적인 계획이다. 또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취지는 관리하고 개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은 것은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신당역, 청계천 뒤쪽으로 해서 황학 청계 바로 앞에까지 해서 전체를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예, 그러면 황학동 일대의 지구단위 계획은 왜 필요하느냐 보니까요, 학교나 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다 보니까 공공공간이 없어요. 하다못해 공원, 주민센터 이런 것들도 너무 열악해서 이런 것들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토지 규모도 보니까 상업지역에서는요, 내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최소한의 효율이 있는 게 150평방미터예요. 상업지역은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거지역에는 90평방미터. 근데 상업지역에서는 150평방미터 있어야지 최소한 쓸모있는 건물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업지역이긴 한데 쪼가리가 전부 다 쪼가리 땅만 있어요. 150 미만이 85%야. 그러니까 상업적이면 뭐예요? 건물 지을 땅이고 쪼가리여가지고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어디 동청사 하나 반듯한 거 못 짓고요, 어디 공원 하나 번듯한 거 없는 이런 땅이 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내 집 앞에 공원 만들고 청사 짓고 무슨 복합센터 만들고 생활체육 만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대부분 또 대지예요. 대지이면서 상업지역이면서 아주 이름은 좋은데 결국은 쪼가리 땅에다가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 혼자 집 짓기에는 힘들어졌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 볼까요? 자, 주 용도도 보면은요, 뒤쪽으로 가면 전부 다 주거나 근생이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상업지역의 땅에는 그냥 집 짓고 사는 건 아까운 짓입니다. 주거지역에 내가 집 짓고 사는 것은 괜찮은 짓인데요, 상업지역에는 원래 상업 용도, 그 다음에 상업 활성화 이런 쪽의 목적으로 용도를 하기 때문에 상가를 짓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이 문부에는 거의 다 주거지역이에요. 2층짜리,
뭐 1층짜리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생이 물론 들어가 있군요. 또 20년 이상 된 건물이 약 70%예요. 보니까 30년 이상 된 거 한 50년 내게 58% 정도 됩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거쳐 쓰기도 이제 지겨울 정도로 집들이 노후됐다는 거죠. 여러분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아시죠? 나 하나 이게 이 비싼 땅에 내 집 있는데 그 내 집의 꼬라지라고는 차마 뭐라고 손이 댈 수도 없을 만큼 옳게 오래됐어요. 새로 지은 집이 없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낡은 집들이 많다. 또 하나 5층 이하다. 상업적이면 진짜 30층, 40층, 50층도 아까울 판인데 5층 이하로 지은 게 몇 프로예요? 72%. 그래서 이 비싼 땅에 그냥 여러분들이 폰만 비싸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껍데기 없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면부 보시면요.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2종 같은 경우는 3종마다도 바로 건너편에 지금 저 신당 사거리 쪽에 개발을 하려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요. 거기도 90m 이상 짓게 되어 있어요. 거기 상업지가 아닙니다. 3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상업지인데요. 이 지역은 90m로 확정이 됐는데 여기는 수도 높이가 얼마예요? 30m. 장난하냐고요? 네? 장난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으로 놔뒀다가는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다. 누가 와도 여기서는 사업의 이익을 낼 수가 없다.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시장 장사라도 잘 되느냐? 장사도 계속 안 돼서 침체돼 있고 도로나 공원이나 기반시설도 계속 감소돼 있고 종사자 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앙시장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사람의 머리가 까면서 안 보이는 정도로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몇몇 가게 잘 되는 거? 그 가게 잘 된다고 해서 중앙시장 전체가 지속 가능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환경을 바꾸고 변화하셔야 되는 때가 왔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 의견 들어봤더니요. 아유, 이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제일 불편해. 도로가 없어서 제일 불편해. 불편하시죠? 왜? 전부 다 국공유지 하나 없이 나무 땅만 있으니 그거 사가지고 보상해서 하려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래서 여기에 문제는요. 또 합격 건축이에요. 필지별로 집을 지어놨는데 옛날에 짓다 보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나 혼자 집을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벌어서 나 혼자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필지가 작아서 건물도 제대로 쓸모가 없고 철거를 하려고 봤더니 옆에 집하고 붙어있어. 내 건물을 철거하고 옆에 집 담장이 없어지고 담벼락이 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토지 공유 소유가 많아요. 복잡하게 나 혼자 소유하고 있는 거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중앙시장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 돈 벌어서 집 좀 지으려고 나 다른 사람 안 지으면 나라도 지을래 하고 하려면 트럭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시장통 해가지고 건설 자재 넣어서 집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비 새면 그냥 비닐로 막고 기와 덮어놓고 왜? 이 비싼 땅에 차가 못 들어가서 내가 집 한 채 새로 못 짓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이걸 집을 고치거나 주거 환경을 바꾸거나 땅의 가치를 높이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체계가 중앙시장의 특징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행공간도 없고요. 차량도 못 들어가요. 이사팀도 못 들어갑니다. 또 부정차가 있어서 보차도 혼잡으로 해서 그 사람 다니는 게 불편한 거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다음에 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통합 개발을 통해서 지역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좋은 땅입니다. 비싼 땅 맞아요. 그런데 높이가 규제되어 있고 나 혼자는 못 짓는 환경.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지으면 효과를 보고 같이 지으면 혜택을 주는 이 계획이 현재 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학동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계획은요. 나 혼자 짓겠다 그러면 효용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같이 지을 때만 효과가 있고 같이 지을 때만 베네핏이 있는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은요. 저희가 개발을 해봤더니 같이 지으면 무조건 다 때려 지어서 다 같이 크게 지어야 되냐? 안 그래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같이 짓는 면적이 한 430, 330 이 정도는 돼야지만이 이렇게 쪼가리라도 지을 수 있다.
이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최소 아무리 적어도 6필지, 4필지 이상 돼야지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차가 못 들어가면 이 또한 할 수도 없는 짓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황학동 일대는 크게 묶어서 재개발하듯이 같이 해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임원부 우선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주거 유해학년도 있고 산업도 있고 온갖 사람 사는데 장사하는데 물건 파는데 혼재되어 있어서 너무 어지럽다. 그래서 이것도 정비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이 계획의 목적입니다. 다음. 자, 또 이 뒤쪽은 어때요? 오피스텔 같은 거 엄청 지어가지고 세상에 여기에 가보면요 다른 동네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동네가 됐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상업지역이니까 높이는 올라갔는데요. 도로 하나 없이 나무 하나 꽂을 데 없이 빽빽하게 지어서 햇빛도 못 보고 사는 이런 이상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세상에 이걸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불속 같은 터널 같은 오피스텔 단지가 됐습니다. 삭막합니다. 그냥 벌집같이 살아요. 이 비싼 땅에서. 그래서 이런 개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황학동 중앙시장 지점으로 해서 아직 개발이 안 된 것은 이런 개발을 막자라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의 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수요 분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전략적으로는 우리가 상권 중심의 강화라든가 역세권, 그 다음에 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 지구단위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비싼 땅에 나 혼자 못 짓고 높이도 없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줄 거냐?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묶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혼자 집 짓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같이 큰 덩어리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일단 특별계획 가능구역에서 건물을 같이 통합개발로 지을 때는 우리가 높이를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는요 신당 19역이 재개발됐다고 아주 좋아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가 300% 받고 있습니다. 300%. 근데 이 신당 황학동은요 이미 누구한테 혜택 받기 전에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600%예요. 남들보다 따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높이 제한을 해제하면 최대 1200%, 18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300%보다 벌써 몇 배, 5배, 6배를 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화학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개발을 하시는데 어떤 개발을 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개발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황학동이 살려면 혼자 하지는 마시라. 둘이 셋이 쪼가리로 하지 마시라. 같이 크게 묶어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묶어도 되고요. 이렇게 묶어도 되고 아니면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도 됩니다. 또는 이 청계천변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통합 개발을 하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 맞춰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발하다가 얼마나 싸워야 되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못하면 더 작게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작은 규모로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크게 해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되 원칙은 나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또 둘이 셋이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는 있게 하자. 그래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 높이 해제에 대한 혜택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고요. 협의 결과는 이거 서울시 오케이. 높이 해제 오케이. 다만 여기는 어느 정도 개발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최소한 동의가 40%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50%까지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특별계획구역을 가능한데요. 이게 고시될 때까지는 50%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 위쪽은 개발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동의가 거의 없어서 여기는 안 되겠다. 서울시가 여기는 빼자. 여기는 빼고 나중에 동의가 되면 그때 특별계획구역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거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고시할 때는 이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앞쪽까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고시를 하고 뒤에는 특별구역이 여건이 되면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만 봐도 어때요? 멋지죠? 예.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계획구역의 높이를 해제하고 상업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서 1200, 1800%를 한다면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쫙 들어설 수 있는 여건들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자,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이 되면 우리가 높이를 해제해주고 용적률을 더 주는데 어떤 사업을 할까요? 어떤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가치 개발하십시다. 높이 해제해서 크게 먹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획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 좋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사업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해도 되고요. 시장정비사업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앞에 도면 볼까요? 앞에 도면 시장정비사업은요. 그 다음 도면 그 전에 시장정비사업은 그 대신 아무나 안 해줍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이렇게 해서 시장정비구역으로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니 아마 등록시장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가능해요. 시장정비사업의 특징은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개발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재개발은 75% 동의를 하면 25%를 수용해요. 근데 시장정비사업은요. 60% 동의만 하면 40%를 수용해버립니다. 아주 이건 뭐 공산당 같은 법인데 다행히 여기는 이 앞에 부분만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도 각자 서로 하겠다고는 나서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이쪽 지역에서 저희가 시장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공람을 할 거고 여기는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 시장정비 사업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도시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은요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합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누군가가 땅을 다 사가지고 나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 여기는요 주민들이 주입이 되는 게 아니고 LH가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여기는 주민들이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이미 전국에 한 70개 정도가 지정됐는데 이거 해제해달라고 민간개발하겠다고 망망거리고 싸우는데 특이하게도 화암동은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특별하게도 상업적이기 때문에 다른 주거지역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업지역에서는 이거 메리트가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무튼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자주택은요 바로 맞은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하균 씨가. 그건 왜 하느냐? 거기는 역세권 장기전자주택을 하면요 3종, 2종을 3종이나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해줘요. 토지 등급을 올려줘서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상업지역이요. 그죠? 토지 등급 더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역세권 장기전자주택 굳이 할 필요 뭐 있어요? 여기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걸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되 사업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일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인데요. 여기도 조합 방식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주거지역에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을지로, 그 다음에 세운 이런 것처럼 빌딩을 짓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그래서 삼성이나 뭐 대우나 이런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땅을 사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빌딩을 짓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받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토지 등급이 낮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든 토지 등급을 높여서 사업성을 높이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등급을 더 이상 높일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한테 규제가 되고 있는 높이 또 작은 땅 이것만 극복하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데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이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이 성공만 하면 또 대박은 됩니다.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고. 자, 어떤 식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역주택조합은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조합원을 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신당 19역 재개발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땅을 사야 돼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요, 내가 땅 안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은 땅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사서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황학군처럼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원으로서 참여한다면 사업성이나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이 사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땅도 없이 건물도 없는 사람들이 돈 내서 땅 사서 아파트 짓겠다고 해서 회원들을 모집하죠. 조합원들을. 돈만 받아놓고 땅을 못 사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가다 보면 계속 그 비용만 늘어나서 오히려 내가 일반 분양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돼서 망하기도 하고, 또 사업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주택이 맞성인데, 여러분들처럼 딴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땅 없는 사람 들어오지 말고, 토지, 건물이 있는 사람만 우리 지역주택조합 하자. 그렇다면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을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요, 일반적인 재개발하고는 다릅니다. 사업 주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있지 않은 상태. 신당 19역 조합원들은 다 내 땅, 내 건물이 있어야 조합원인데, 지역주택조합은 땅 없어도 특정 구역을 사업 대상지로 정해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돈만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영사업입니다. 또 하나, 이 지역주택조합은요, 그 주택재개발 사업과 같이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의 간섭이 없습니다. 분양가를 얼마로 정할지, 누구한테 분양을 줄지 관계없어요. 내가 땅 있는 사람들이 끼고 와서 지역주택자로 한 다음에 건물이 아파트 남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개 추첨을 해라, 청약통장을 해가지고 모집해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역주택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분 많이 참여한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씩 더 가져가 해도 돼요. 어떻게? 더 가져가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내가 집만 없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은 몇 프로 동의하겠죠? 75%, 25% 동의 안 하면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요, 공익사업이 아니고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재개발은 75% 사는 게 아니고 동의서만 받으면 돼. 근데 여기는 땅을 95% 사야 돼.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돈만 가지고 조합원 모집해서 땅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다만 황학동처럼 땅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조합을 하자. 그건 가능하죠. 왜? 땅이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면 이미 95% 소유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은요, 조합 설립할 때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요, 사용승낙은 80% 받고 땅을 사가지고 조합 앞으로 조합 등기를 해야 되는 게 15%.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95%, 착공할 때는 100%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어려운 이유는 소유권을 95%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지역주택조합이 성공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볼까요? 서울에 142건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요. 현재 사용승낙 50%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만 되어 있는 것은 84건 정도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것은 19%까지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난 것은 7건밖에 안 됩니다. 140건 중에서. 착공한 것은요, 이 중에서 6개밖에 안 됩니다. 142건 중에서. 그러면 착공까지 갈 성공 확률이 몇 프로예요? 5%. 자, 중구는 어떠느냐? 중구에는 지역주택조합이 하고 있는데 총 3건인데요. 사용승낙건만 받은 게 2건이고 사업계획 승인이 난 데는 청계 지역주택조합. 이게 사실 성공하기 어려운데 거기는 성공해서 지금 착공 앞두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지금 해가지고 11월 달에 착공한다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이상한 사업은 아니다. 이것도 망하는 사업은 아니다. 다만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땅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땅 없이 돈만 내서 그 지역에 땅을 사겠다고 하는 지역주택조합 그건 단연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지역주택조합은요 사업 절차가 재개발 재건축이나 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땅만 확보되면 빠릅니다. 재개발이요 통상적으로 시작해서 끝나서 입주할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20년 늦은 데는 30년 음마아파트 재건축은 27년 만에 이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27년 만에 명 짧은 사람은요 재개발 시작한다는 소리 듣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싸움도 많고 분쟁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아파트 새 아파트 하나 받겠다고 기다리다가 명 짧은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전제 조건이 뭐죠? 땅만 확보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입니다. 바로 할 수 있어요. 땅이 확보되면 5년 내 입주도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매력이 갖는 것은 땅이 확보되는 조건 안에 재개발보다는 훨씬 빠르다. 이게 재개주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 말씀드렸죠. 공익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민간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의 간섭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공공관리 받아라 뭐 컴퓨터에다 등록해라 아주 잔소리 꾼들이죠. 하지만 민영주택 사업은요 니들이 알아서 해. 간섭이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 자격만 있으면 알아서 줘. 여기는요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려면 청약통장에 있는 사람 등록하고 몇 살 이상 등록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하고 엄청 간섭을 맞아. 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용권을 주는 대신에 구청이나 행정청에서 감독을 합니다. 여기는 거의 감독 안 씁니다. 왜? 내가 내 땅에다 건축을 짓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아서 네가 알아서 건축허가 주시니까 알아서 지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사업 방식이 여기 사업 주체가 조합이고요. 또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인천 여기 무슨 이야기냐? 내가 나중에 조합원으로 집이 없으면서 땅이 없으면서 조합원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업 방식이 조합원 토지 사업이라는 권리 배분인데요. 여기는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기 위해 공동부담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여기는 사업 방식도요. 우리가 이쁜 사람 아파트 한 채 더 줄 수 있냐 주고 싶어도 못 주게 돼 있어요. 재개발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 아파트 그냥 있고 없고 딱 정해져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훨씬 그보다는 더 러프하고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라면 내 아들도 조합원에 가입시켜서 아파트한테 줄 수 있고 내 며느리도 한편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가입 범위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표준 분양가 뭐 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용주택은 본인들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법적으로 75% 동의인데 다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95%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땅 확보해서 95% 소유권을 확보하면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놔두는 게 지역주택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조합원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이면서 투기가일 중이면서 쭉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다음에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컴퓨터가 또 안 넘어간가요?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보니까 일반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합원들은요, 조합에서 아파트 조합원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요. 그래서 지역주택하라고 보실 때는요, 먼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우리가 싸게 분양해드리고 로얄층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성공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또 그것은 왜 그러면 가격이 저렴하게 갈 수 있느냐? 조합원들이 직접 건축주가 돼서 시행사유이나 균등부유들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고요.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없어졌습니다. 일반 재개발도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넣고 10년, 20년 기다렸다가 일순위 될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 또 이 지역주택자의 가장 특징은 개발하고자 하는 주변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 신도시처럼 아파트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로 나오고 뭐 지하철 들어오고 할 게 아니고 상하통처럼 도로 발달되어 있고
지하철 발달되어 있는 곳에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특징, 지역주택조합은 아까 뭐라 했죠?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필요가 없다. 또 자녀 세대 일반 분양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업 절차가 간단하다. 되어 있고요. 단점은 뭐냐? 여러 가지 가입 요건들을 맞춰야 된다. 가장 어려운 단점은 토지 확보가 어렵다니. 토지 확보. 95%가 안 되면 지역주택조합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보실 게 땅 몇 프로 확보해 있니?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80%, 70%에서 95%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 가입해도 좋은데, 아직 땅은 없고요, 동의서만 받았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자로서 뭐 쪽에서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단점이 뭐냐? 이 지역주택조합은요, 땅을 사서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땅을 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땅이 마음대로 안 사지면 나중에 사업이 엎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조합비로 가입한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이제 토지들 소유자가 직접 이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면 그와는 다른 문제가 있지만요. 그 다음에 조합과 조합원 시공사의 이해 갈등 관계가 아주 또 복잡해질 수 있다. 이것도 이 이야기는 뭐냐? 지역주택조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늘 말썽입니다. 사기꾼들이 많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95%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94%를 확보했어요. 저 땅만 사면 95% 같아. 근데 그 땅의 주인이 그걸 알고 평당 10억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제까지 조합원들이 돈 모아가지고 94%까지 확보했는데 그 땅 하나 때문에 사업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싸게도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박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정부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여러 가지 주택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도 예전보다 더 깐깐하게 했고요. 조합을 해상할 때도 각종 이유를 깐깐하게 하게 했습니다. 마음대로 해상 못하게 하고, 또 허유 과장관계를 우리가 제한했습니다. 지어주다 하면은 되지도 않는 광고를 하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뭡니까 레미안이 들어오기로 했다, 현상이 현대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협정만 찾게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레미안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것들, 그 거짓말 광고 못하게 지금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리고 주택법에 보면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걸 새로 넣었습니다. 뭐냐? 토지 확보율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토지 확보율이 얼마냐? 그건데 그것을 공개해서 모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약금이 납부하고도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도 들어가 있고, 중대금도 언제 납부합니다. 되어 있고, 또 지역주택의 특징은 이제 조합원들이 구성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짜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업무 추진비라는 것들을 조합원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추진비도 낸다. 재개발조합 같은 것은 우리가 조합을 만들고 시공을 하고 착공할 때까지 조합원들이 저거에 별도로 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내 돈이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초기 자금이 안 들어가는데 지역주택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통상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주택조합을 신고할 때는요, 공고문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가입할 때 취소하거나 탈퇴하는 내용을 반드시 넣게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속아가지고 귀가 솔깃해서 가입했더니 나중에 계약금이나 업무 추진비나 하나도 돈을 안 돌려줘서 폭언 다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 취소나 해지, 환불에 대한 사항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다 돌려받아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가입한 다음에 30일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낸 돈을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실 때는 꼼꼼하게 따지시고 마음이 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조삼모사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변해서 오늘 가입했다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일 처리할게요. 또 와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30일 처리하고 싶으면 반드시 30일 내에 30일 한 달이 넘었는데 와가지고 내 돈 돌려줘 하고 뭐 경찰에 신고하고 구청에서 악수고 해봐야 돈 돌려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라 이거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합주택에 그 계약을 들어왔다가 탈퇴시는 또 계약을 취소할 때는 내가 투자금을 낸 것은 환수하기는 어렵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잘못 알고 속아가지고 내가 돈 냈어 이거 안 통합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께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납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서 정하게 돼 있고 조합할 때는 가입비가 얼마냐 이것도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 가입할 때는 내가 가입비를 얼마 내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사업보다 왜 싸게 하고 왜 좋다는 거야? 소유권만 확보되면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양 아파트는요 시행사 이율 따로 먹고 분양비용, 금융비용 다 이게 다 들어가는데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이 자체가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덜 든다. 그래서 더 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상암동같이 입지가 좋은 데는 나도 아파트를 받지만 일반 분양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또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내가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삼양동에 있는 여기에 아파트 짓고 도봉산구에 있는 도봉구에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중구의 시내 중심에 대규모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면 훨씬 비싼 아파트를 팔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 대신 지역주택조합이 좋기만 하냐?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 좋다고 생각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볼까요? 뭐 있어요?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 발생했다고 했는데 2년 뒤에 착공해서 입주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토지 확보율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냥 동의서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최종적으로 어떤 당했죠? 95%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확보율과 소유권과는 승률이 다르다. 이거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할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에요. 그냥 MOU. 우리 그렇게 니들의 사업 잘 되면 레미안이 와서 짓게? 그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레미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했더니 중흥 아파트가 들어왔다. 왜 중흥 아파트가 들어와? 계약한 거 아니야. 그냥 시공사가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보면 몇 달 뒤에는 금액을 올려서 분양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금 해주면 우리가 10% 더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가입하세요. 막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빨리 가입해도 좋은데 95%가 확보됐는지 보시고 빨리 가입은 그때 하세요. 아셨죠? 예,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계약을 빨리 할수록 좋은 동을 드립니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요. 나중에 또 결론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95%가 소유권이 확보하면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95%가 확보돼서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시고 안심하시고 이렇게 이 지역주택조합에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이게 변동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위기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지역주택조합은 요건을 갖춘 개인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한 겁니다. 소유자들이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지 매입 후에 주택 권리 관련 사업으로 사업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지역주택이 잘 돼가지고 이윤이 많이 나면 이윤이 많이 난 것을 이윤을 나눠먹는 것도 내가 되고 손해가 났다. 손해가 나면 그걸 부담하는 것도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윤이 많이 날 건지 이거 해가지고 손해가 날 건지는 오로지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정도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업이 하다가 망가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상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소유권 95%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러면 난 95% 될 때까지 조합에 참여 안 하려고 그러면 계속 다 참여 안 하면 아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셔야 돼요. 70%만 됐어도 80% 될 수 있겠네, 90% 될 수 있겠네 하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 정도로 끝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까다로운데 95%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예, 어렵긴 한데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바로 옆에 항학동 청계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야, 여기에 이제 중앙시장 그 뒤쪽에 보면 이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두산에서 최종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올해 11월 달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운명하면 보셨죠? 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무슨 그냥 아예 불가능한 이상한 사업이구나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만 맞출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가장 빠른 사업 방식이 될 수 있다. 단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발언하는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 이렇게 해서 황학청계는 아주 모범적으로 201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 정도 있으면 몇 년 만에 했어요? 4년. 이제 아파트 착공하면 2년 정도 되니까 총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7년 만에 입주하는 겁니다. 재개발보다 한 3배, 4배는 더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도 잘만 되면 나 살아있을 때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사겠구나 하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전하고 싶은 말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와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라고 홍보하더라?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자, 조합원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중점을 해야 됩니다. 해지할 때는. 네, 조합원을 일단 들어왔으면 해지하려고 쓰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또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 쉽게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입 시 대출만 믿으면 위험하니까 돈 좀 가지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다 토지 소유자면 돈 있으시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싼 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땅값 아파트 공급한다고 해서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내가 줄 만큼 주고 내가 비싼 가치를 더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시세보다는 적게는 90%, 많게는요 일반 주변 아파트 값보다 조합원들한테 한 60%까지 공급한 데가 있어요. 잘만 되면 대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저렴하게 가능하다. 또 사업 진행 시기별로 아주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 시에 지금처럼 공사비가 한 700, 400 더다가 최근에 갑자기 700, 800 됐어요. 신당 9구역은요, 공사비가 아파트 재개발인데 공사비가 850 든다고 해도 시공사들이 안 와요. 요즘에는 시공사들이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답니다. 그러게도 생겼어요. 나라 정책이 좀 좋은 이야기죠. 안전해라. 더울 때는 인부들 일시키지 마라. 추울 때는 시키지 말아라. 근무 시간 지켜라. 9시부터 5시까지 일해라. 다 좋죠. 복지도 좋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노가리 하는 어르신들 어떻게 했어요? 새벽 6시만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요즘에 현장에 야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게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안전을 하니까 온갖 안전장치 하려니 안전함 감시하는 사람 들라니 공사비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조심할 거다. 누가 평당 1000만 원짜리 공사비가 될지 알았겠습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할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상으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자, 들으셨죠?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30년씩 한 사람들은 이 지역은 어떤 옷이 맞겠다. 이 지역은 어떤 이 날씨에는 파칼 리바에 맞는지 그냥 셔틀 리바에 맞는지 보는데 상업지역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이 매력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확보가 관건이니까 여기에 여러분께서 지혜를 잘 짜서 협력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 상업지역에 재개발처럼 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또 다른 일반 주택 재개발 사업 이거 하기는 아깝습니다. 아까우니까 만약에 95% 땅이 확보가 안 돼서 같이 지을 수 없다면 그냥 그 땅 있는 사람들끼리 한 20명 30명 모아가지고 큰 빌딩 지으세요. 큰 빌딩 지으시면 그것도 가능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여러분께서 나만 맡겨가지고는 땅값이 안 올라갑니다. 왕십리 유탄 보셨죠? 철공소 뒤에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세상에 나 서울 올라와서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가 나 혼자 집 지어가지고는 지금도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다 같이 지어서 아파트 단지가 되니까 지금은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이 됐습니까? 그렇지 여러분께서도 좋은 지혜를 짜셔서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도시계획에 대한
각종 혜택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 마쳐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중구청의 도시재정비전략 시행단장 도시정비 과장이신 안병성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청에서 이렇게 나와서 설명한다고 그래서 사실 뭘 설명하실까 되게 궁금했는데요. 저 오늘 사실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내빈 소개를 제가 빠진 분이 있습니다. 내빈 소개를 다시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시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시의원 박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에 관심 많으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되는 날이 큰 첫날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병석 과장이와 또 도심재생팀들이 오셔서 사업 설명했는데요.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이분이 이제 도와드리는 건 뭐냐면 행정적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돕고자 한 거였고 재산권 행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저번이 또 우리가 중국민의 어떤 그런 복지 향상과 주거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서 나눠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약장수입니다. 만병통 치약을 팔고 있는 그 약장수와 표현하는데요. 좋은 약도 과다 복용하면 몸에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역할을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행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라는 것은 지주, 지당, 역세권, 가로정비, 또 특별구역 사업, 또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정비 사업이 있죠. 화학동은 전체가 상업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매우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위원을 갔다가 또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시장정비 12위원회에 제가 또 들어갔습니다. 왜 여기 들어갔냐면 화학동 때문에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화학동 주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제가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들어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시장정비 사업이 이게 용적률이요.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1000%짜리입니다. 1000%. 1000% 흔치 않는 얘기인 거예요. 용적률은. 근데 요걸 접근을 잘 하셔야 되는데 좀 화학동도 화학동 나름이란다고 멀리 있는 화학동은 일단 그 상업지역을 할 것이고 여기 시장,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장 정비법으로 접촉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도움이 되겠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에서도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요. 개발하시는 분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개발을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쪽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원론적으로만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우리 화학동 발전에 또는 뭐 기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면은 늘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도움되는 방법을 하겠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고 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을 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사업을 같이 참여했을 때의 그림이고요. 구청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 사업에서 빠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부지를 하나씩 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지 공산국가에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지를 적정 시점에는 뭔가 확정을 해서 정확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이 지역주택적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실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구청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중복된 내용을 제가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쭉 넘겨주세요. 야, 스톱이야. 예, 잠깐만요. 예. 지금 화동 이 일대에서 개발 사업을 두 군데가 지금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까지 포함해서 총 세 군데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주민 제한형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은 죄송하지만은 토지 등 소유자가 50%가 동의가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요, 시간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언젠가는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현장은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땅 지분이 어느 정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늘 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개발 사업에서 땅 면적 30평이 넘어가는 순간 죄송한데 만족할 수 있는 결과치를 얻을 수 없는 사업이 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사업 부지는 일반 주택만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보상가액 있죠. 보상가액은 구청에서 두 개의 감정평가사가 내려가지고 결론 내려주는 값이 보상가액입니다. 이 재개발에서는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많다고 하든 적다고 하든 그 내용을 받아볼 때쯤이면은 이미 이 사업은 관리처분대쯤 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속통합이 추진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 게, 사업 부지가요, 이쪽 부지에 지금 오피스텔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신속통합 추진을 하는 이 사업 추진체에서 이 오피스텔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서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토지등 소유자가 800세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 했을 때 토지 면적, 그러니까 그 조합원수 50% 해봐야 여러분들이 지금 수적으로 좀 밀리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오늘 이 설명회를 시작할 때 저희가 10분의 주민 대표분들에게 주민분들을 제가 안내하면서 이분들이 특히 이 신속통합 개발이 이 황학동 일대에 못 들어오게 계속 막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을 해주셔서 이 신속통합 개발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대지 지분이 큰 지주분들이 막대한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하고 있는 업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입니다. 이 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회사거든요. 제가 97년도부터 이 재개발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특히 이런 구역에서 이 재개발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토지 지분이 좀 큰 분들한테는 제가 좀 많이 욕먹는 그런 입장이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재개발에 좀 맞지 않다라는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보죠. 그래서 지금 이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동의서를 죄송하지만은 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유념해 주셔야 돼요. 이 신속통합 개발은 머릿수 50% 동의서가 접수되는 순간 반강제적으로 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청은 관련된 서류가 적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해주는 곳이지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50% 이상의 동의서가 모여서 구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이걸 막기 위해서는요 30% 반대 동의서를
걷어야만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속통합 주민 제한 이 신속 주민 제한형 동의서를 제출하는 거를 좀 많이 좀 유의를 좀 해주시라 이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자, 다음 되죠. 자, 신당 역세권 화학동 370-2회 370-2회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역세권 사업도 제가 이 현장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3중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쉽게 해서 역세권을 가기 위해서는 종을 2단계에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오늘 설명회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여기는 이미 최고의 용적률을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이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이게 공공이에요, 공공이요. 그래서 이 주민 사업이 아니라 LH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선택권을 주어지는 거는 시공사 브랜드 하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줍니다. 그 다음에 공공에서 알아서 이 사업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줄 수는 아마 없는 게 아마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주체도 좀 유념을 좀 해주시라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솔직히 저희 회사는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잘 안 합니다. 사실 이게 항상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정말 죄송한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아까 구청에서 얘기한 그 많은 개발 이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업의 이 설명의 주체이신 송세영 대표님을 포함해서 일부 대지주분들께서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개발 사업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 현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 80%의 땅 동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지지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저는 이 사업은 완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80%의 땅을 확보하게 될 경우와 50%도 안 되는 땅을 확보했을 때 그 조합원 모집의 차이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청에서도 아까 이 지역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완성률이 5%라고 했잖아요. 95%의 일부 좀 악의적인 개발 업자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땅 면적이 50%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만 받고 조합원 분양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업무 대행사 영업비라는 이유로 그 모든 비용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예고예요. 이 사업을 성공하는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충분한 땅 면적을 확보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대표분들과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입장하실 때 보면은 동의서 저희가 좀 작성 안내를 도와드렸잖아요. 이 동의서는 여러분들께서 동의서를 해준다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동의서는 어떻게 보면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를 좀 많이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개발 사업을 좀 전반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조금 좀 땡겨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게 밥 앞에 두고 계속 말을 하면 이게 참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학동 설명회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에서
너무 좋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데 혹시 주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설명 좀 마무리해도 충분히 이해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홍세영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진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우리 오늘 설명 잘 들었잖아요. 도심 그 재생과장님 뭐 숨도 안 쉬고 난 얘기한다고 늘 그 칭찬하시는데 박사예요, 박사. 사실 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참작을 하고 참고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번 오늘 설명한 거를 책임질하면서 이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연구 한번 하셔가지고 화학권 발전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꼭 잡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잡았습니다. 우리는 재개발 사업만 사실 계속했지 지역주택이라는 것은 해본 적도 없고 여기 아프니까 상업지역이 너무 좋아서 저도 사실은 토지 소유가 거의 200평을 그 애들 앞으로 있고 여러 사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나왔냐면 어느 지역이나 지역주택 조합을 보면 업무 대행사가 용역비를 가져가기 위해서 업무 대행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85%가 되지 않는 한은 조합은 모집을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냥 80%안 되면 이건 지역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로 가야 돼요. 이건 이런 사항이라 여기 토지 오늘 나오신 분들이 협조가 되면 저는 이거 2년 안에 1년, 2년 안에 땅값 보상이 충분히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안 과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자 여기는 조건이 재개발은 도정법에 의해서 그에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재개발은 쌍방 합의예요. 이거 지역주택조합은. 그런다면 여기 가시는 분들이 자 상가조가 갈 수 있어. 여기는 또 상업지역이라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오피스텔을 지어서 내가 조합은 자격이 안 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 이익을 우리 땅 주인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땅을 많이 산 이유가 올해 나 사서 오피스를 받고 우리 상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토지주분들끼리 참여해서 이걸 내가 좋은 걸 가져가고 같이 내가 개발한다 그러면 요거 내년 말에 계약금도 나갈 수 있다 이거 돈이. 그러면 땅값이 자 지금 여기 내가 우리 얼마에 샀냐면 2,300부터 샀어요. 2,300. 근데 지금 돌아가기를 5,500도라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의원 80% 준다면 땅값이 당장에 얼마 올라가냐면 1억 넘습니다. 1억에 누가 차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하신다 그러면 저도 땅 소유자로서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뒤에 이제 식사 마련하는 뷔페 시기니까 천천히 식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되게 간단합니다. 재개발은 강제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보상가액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여러분들하고 땅값을 개별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언제 지급할지, 잔금은 언제 지급할지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안이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지주택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설명회를 마치고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는 공영시장 앞에 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주택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개발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땅을 치기 후회하실 것 같고요. 도심개발 사업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구청에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 블록별로 뭔가 나오면 지주택 사업도 시작합니다. 지주택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은 최대 25층까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도 누군가는 또 추진하게 됩니다.
부분 이게 띄엄띄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언젠간 이 대규모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뭉쳐야 산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